수 있는 나라 만들자. 이제 그런 뜻으로 강순국가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북한의 강순국은 성자가 그 성자가 아니고 성격이라는 성자 쓰기 때문에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럼 왜 중국에서는 강한 성방이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중국 글자를 쓰면은 한자라고 해야지 중자라고 안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기초가 한자로 다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전하면 뭐 삼국사기라든가 우리가 살아든가 조선왕조 실록이라든가 주로 여기에서 찾아냅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러한 고전해온 전부 한나라 한자 한세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한은 서한, 동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당나라도 이렇게 그 두 가지, 세 가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진나라도 뭐 동진, 서진, 송나라도 북송, 남송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 그건 한국의 남북한처럼 분단됐다는 뜻이 아니고, 송나라가 이렇게 천하를 제패해오다가 다른 강국이 드러나는 바람에 약소국가가 돼서 딴 데로 이사 갔어요. 그래 이사 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송나라 왕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일어낸 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북쪽으로 가면 북송이고, 남쪽으로 가면 남송이고, 동쪽이면 동진, 진나라도 동진, 동진, 서진, 서한, 동한. 이게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세대에다가 다시 구분했으니까 그건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중시적 개념으로 그 태조의 개념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분단된 나라가 아니고 이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가 이어진 게 한 420년대, 그리고 단나라 이어진 게 340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중국의 역사적인 기초가 다져진 것은 그 7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러한 중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오늘의 중국의 고전을 얘기하는 걸 보면은 거의가 이렇게 그 한나라 때 문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신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 하는 이러한 얘기도 후한서, 그러니까 전반부 한나라가 아니고 후반부 한나라, 후한서에 게재되어 있는 글 중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 중국이 전하는 역사의 기록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 해방돼가지고 고등고시 보려면은 국사를 치렀는데, 그때 국사 교과서로서 참고서로서 보는 것이 이병도 씨가 쓴 국사대관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두꺼워요. 한 5cm 이상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사대관을 보면 계속 그 전쟁사에 이어진 이것이 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소설하고 싶으면서 이태계의 10만 양병론자 이런 것은 그거 한 줄도 안 됩니다. 그냥 말만 이렇게 찍어놓고 갔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사에는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 나옵니다만,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기, 고구려기, 백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편에 뭐 있느냐 하면 인물기가 나옵니다. 뭐 태종부여랑 어떤 사람이고, 견은 어떤 사람이고, 무슨 뭐 이렇게 풍기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 그런 인물론이 부록으로 붙었어요. 이게 중국식 그 역사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고려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고려사 아주 그냥 원전으로 되는 것이 그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도 간간히 그게 별도로 인물편으로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누구가 언제 또 사람이다 이런 걸 기록해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294번으로 되어 있는 통감이라고 하는 차지통에 보면은 거기에 그 당시에 유명한 인물전이 역사 속에 번역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인물전이 뭐 영의정이나 무슨 장관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저 무주 부천동에서 무주를 다스리는 그 현관이 뭐 잘했다 하면 그것도 역사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산이 높대 하늘 아래 내려다 그 양사원 씨가 생각하겠어요? 그 양사원 선생은 저 북쪽에 있는 그 해령 군수에 불과했었죠. 근데 그냥 그 서도를 이용하잖아요. 신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역사에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들어간 적이 없고 그 시기를 시를 지었다 하는 양사원 태산이었다 하늘아래 내려다 하는 이런 시 가지고 양사원이 부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정사에서 포함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이 결국 우리의 그 인물전을 후세에 전하는데 커다란 맹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후한서 하면은 그 한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기록이에요. 근데 역사 기록에 그 당시에 동래라고 하는 곳의 태수, 우리 저 동래 태수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방의 조그만 시군단을 다스리는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자가 아주 지방 정치를 잘했고, 그 다음에 그 강직하고 청렴하게 일을 했다. 그런 것이 역사의 본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개 일곱이 그렇게 유명해도 역사의 반줄배도 국사대관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인물은 많았지만 그 인물의 그 전기를 우리가 전수받을 수 있는 그것은 결국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라든지 문집이라든지 여기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방법으로 전하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많아서 많은 설화를 지닌 우리나라에도 불구하고 얘기거리가 부족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의 얘기거리만 담아놓은 것을 그 대동기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고려조에 끊었습니다. 조선왕조의 그 명인들의 내용을 가지고 적었는데 중앙정치 주변에서 있었던 그러한 국회의당 같은 이런 것을 주로 얘기했는데 거기서 전해진 것 중에 한 토막을 말씀드린다면 성상군이 고죽군 백이숙제 비석 앞에 가가지고 시안석을 벗더니 비석이 울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뭐 정사에 기록이 안 되죠 그런 것이. 대동기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종수라고 하는 그 좌의정이 여름에 더워서 삼배 중에 역삼고 말을 놓이는데 아직도 암자는 그 좌의정 벽에 큰 구리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저거 하나 하고 전진궁하는데 거기에 그 하인의 아들 조그만 아이가 부스러기 나가서 개구리 잡아다 그 앞에 놓으니까 괜히 개구리 보고 나와서 그 좌의정을 구해낸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것이 대동기문에 있을 뿐이지 뭐 그 이인진나라를 찾아내가지고서 그 방비책을 강구해서 이런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일곱 전서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 일기에도 안 나와요. 지난번에 그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록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 일기를 통해서 봤을 적에 23전 23승이라는 기록이 조선 왕조신들 전부 게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선 왕조 그 기록에 보면 선조기에 보면은 그 이순신 장군의 협격했던 그러한 증거 소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 정사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역사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소홀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풍조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뭐 친일파 정리하기에 몇몇 사람이 그냥 자기들 부흥에 맞춰가지고 신자 명단 사진을 만드는 것도 그런 걸로 해서 시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